그래서 저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파일 열렸죠?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답안 작성 요령부터. 여기 A열에 대해서 열너비 몇으로 해야 돼요? 1로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제1 작업 쓰고 엔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고 한 번 더 옮겨주시고 뒤에서부터 바꾸시는 걸 추천할게요. 제3작업 쓰고 엔터, 더블 클릭 후 제2작업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회색으로 블럭이 잡히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1작업 시트를 클릭을 해줄게요. 요게 초록 색깔 되어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A랑 1번 사이에 요 삼각형 클릭해서 셀 모두 선택 눌러주시고요. 조건에 글꼴 굴림에 11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요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열 너비 눌러주시고, 열의 넓이 11로 넓혀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행 머리글 5번부터 14번에까지 들어가시고 행 높이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행의 높이 18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테두리 넣을게요. B사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바로 연결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줍니다. B5부터 J12까지 블럭을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B4에다가 클릭을 하고 거기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줄 내릴 때 키보드에서 뭐 누르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대소문자 구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문제가. 큰일 났네.
병합을 안 했네. 깜빡 잊고. 자, 내용 다 쓰셨다면 여기 아래쪽에 3개 이 B13부터 D13까지 블럭 잡고 B14부터 D14까지 블럭 잡고 F13이랑 F14 블럭 잡고 G13이랑 I13을 블럭을 잡아서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독일 자동차 수 요거 아래쪽에 써져 있는 거 써줄게요. 자, 다 쓰시면 요지 이제 테두리랑 넣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 셀 합쳐놓은 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테두리 탭 클릭하시고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 눌러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 숫자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첫 번째 조건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 써져 있기 때문에 요 숫자 부분만 2호부터 H11을 블럭을 잡고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넣어줍니다. 이때 소수점을 다 써놓은 자리가 다음처럼 소수점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얘네들만 별도로 블럭을 잡아서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수점을 한 자릿수 늘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고 자릿수 늘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제 도형 그릴 거예요. 제목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전기차 연비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기 채우기 노랑. 자, 이 왼쪽 이 부분에다가 도형을 그려줘야 되는데 도형 그릴 자가 좁아서 행의 높이부터 높여줘야 돼요. 1번부터 3번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눌러줍니다. 행의 높이를 25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5번째 도형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가운데에 보면 사다리꼴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B1에서 시작해서 G3 중간쯤에서 끝나기 때문에 G3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자,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효과 그 다음에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줄게요. 자, 그 뒤에 써져 있는 게 전기자동차 연비 현황을 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연결해서 전기자동차 연비 현황 입력을 해줍니다. 자, 상관없어요. 쓰는 거랑 기능이 다른 거니까. 이제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 가로 안에 있는 조건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색 노란색 그리고 글자색 검정색 넣어주고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줍니다. 저는 써져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미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이미일 셀 요런 부분이나 여기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위에 이제 또는 왼쪽에 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데다가 그려줄 거예요.
A16부터 O17까지 두 줄의 4칸의 블럭을 잡고요. 글꼴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2칸은 셀을 합칠 거예요.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줄게요. 그 다음에 확 쓰고 알트 엔터 인 쓸게요. 담당, 팀장, 부장 씁니다. 자, 그 다음 요 확인이라는 열의 넓이가 좁아야 돼서 해당하는 셀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행 혹은 열이 초록색으로 돼요. 그래서 그 초록색의 오른쪽에 있는 선을 가지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행 열 너비를 좀 좁히고 살짝 늘려주셔도 돼요. 자, 담당 아래 사인 난도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행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행의 높이를 높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얘를 이제 복사할 거예요. 복사는 컨트롤 C. 자, 그리고 여기 H1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왼쪽 하단에 붙여넣기 글자로 눌러주세요. 아래 걸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가 그림이에요. 그림을 클릭하면 다음처럼 그림이 붙어요.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셨다면 조건을 다시 보면 단 원본 삭제라는 조건이 있어서 원본에 대해서 블럭을 다시 잡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사부터 J4, G14, I14 영역은 주황 채우기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B사부터 J4는 이 머리 부분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를 클릭을 합니다. 글꼴에서 채우기색 오른쪽에 화살표, 표준색의 주황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 해볼게요. 5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모델명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여기가 H14고요. 이 자리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달래요. 클릭을 하시고 위에 메뉴 데이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고요. 모든 값 누르고요. 목록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원본에다 클릭하시고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게 C5부터 C12 영역이래요. 그래서 C5부터 C12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옆에 화살표가 생겨요. 누르고 맨 위에 있는 ID 7, ID 7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셀 서식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해 달래요. 여기 H5부터 H12 가격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범위 잡고요.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표시 형식 눌러주시고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샵 콤마 샵샵용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 샵 콤마 샵샵용에다가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10,000원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보기에 봤을 때 6,500만원인데 콤마도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2호부터 22 영역에다가 배터리 용량으로 이름 정의해 줄 거예요. 2호부터 22 영역이 다음 부분입니다. 블럭을 잡고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시고 배터리 용량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름 상자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방금 정의했던 배터리 용량이 뜨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2호부터 22 영역이 블럭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작업에서 해야 되는 거 끝!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100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조건 해볼 겁니다. 그 함수의 7번 조건 1번부터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결과값을 입력하여 하면 해당 셀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7번은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혼자 20점짜리예요. 자,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연비가 6.0 이상인 행정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5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조건부 서식 아래서 세 번째 세규칙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고요. 규칙 설명 편집에다가 눌러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이 뭐였죠? 연비가 6.0 이상이 규칙이죠. 그래서 연비가 써져 있는 제일 첫 번째 셀 G5 셀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G열만 고정 5번행 고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6을 써줄게요. G5 메뉴에다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메뉴에 더블 클릭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자, 다 됐다면 오른쪽 하단에 서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굵게랑 그 다음에 표준색에 파란색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또 확인 눌러주시면 연비가 6 이상인 아이들이 지금 다 파란색 글자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기까지 하면 120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선생님, 순서를. 고민하는 걸 좀 뒤로 가시고 고민을 안 하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 자, 차트 문제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가로축 그리고 범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로축에 보시면 ID 7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1작업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모델명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모델명부터 잡는 거예요. 차트는 위에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범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연비. 그래서 모델명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 드래그,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비 드래그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위에 상단에 메뉴 삽입, 가운데에 추천 차트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가운데 모든 차트 또 클릭하시고 맨 아래 혼합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비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들어가져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선생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그림을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범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자, 그런데 7번 조건을 보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7번 연비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요, 연비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해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있는 상상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뭘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축으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축으로 체크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격은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뭘로 바꿔줘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한번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보조축 체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됩니다. 난리 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 만들어졌죠? 자, 이 만들어진 차트를 이동해야 돼요. 오른쪽 위에 이동 클릭.
새 시트 클릭, 제 4작업 쓰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기는데요. 요거 드래그해서 뒤로 옮겨줘요. 요거 보조축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내가 보조축 체크 그다음에 몇 분 들어갔대. 확인. 스타트 이동 새 시트 제 4작업 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깔때기 그림을 눌러줄 겁니다. 문제에 보면 써져 있는 게 6개인데 저희는 8개의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계열을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ID7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오닉 6는 없어요. 그래서 체크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IX1은 있고요. 모델 X 있죠? 그 다음에 EV9은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체크 풀어줍니다. EV9도. 됐나요? 그리고 적용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깔때기 그림을 다시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레이아웃 3번 선택합니다. 했나요? 자, 이게 지금 4번 조건이에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얘는 안 바뀐다 그랬죠. 그 와중에 스타일 1은 안 해도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영역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채우기 흰색 배경이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일 요거 넣어달래요.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클릭 한번 하고요. 글꼴 바꾸기 위해서 위에 메뉴 홈 클릭. 글꼴 뭘로 해달래요? 굴림. 글자 크기 몇 포인트? 11포인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냥 외우세요 선생님들. 지금 외우세요 지금. 네, 굴림 11.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 가서 뭐 넣어달래요? 파랑 박엽지 넣어달라고 돼 있죠? 똑같죠? 파랑 박엽지 그대로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넣어줄게요. 됐나요?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선생님 왜 이렇게 얘는 또 왜 이렇게 축소를 해놨어 안 보이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떠요 선생님. 여기를 딱 클릭하셔야 돼요. 요거 말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떴을 때 요거 글자 누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차트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올려놨을 때 여기 그림영역이라는 뜻이죠. 이 자리가 그림영역이라는 뜻이다. 글자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하고요. 위에 메뉴 홈으로 갑니다. 자, 6번 조건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도 넣어달래요. 자, 홈으로 가면 글꼴 굴림으로 되어 있죠. 글자 크기 몇 포인트로 바꿔달래요?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색깔 채우기 위해서 위에 메뉴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제목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제목 뒤에다가 클릭하고, 글자 지우고, 독일 및 전기 자동차. 간혹 학생분들이 블럭 잡고 글자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워낙 오류가 많아서 그건 비추고요, 선생님. 블럭 잡고 하고 싶다면 컨트롤 A에서 전체 블럭 잡고 때리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서식, 연비,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어. 요건 했죠?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이블 값이랑 표식이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숫자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식이 지금 세모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 혹은 세모 나온다 그랬었죠? 표식부터 바꿔볼게요. 여기 점에다가 대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빠르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창 뜹니다. 안 뜨시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셔도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식 클릭. 그리고 세 번째 표식 옵션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하고 형식에 세모 찾아서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꽤나 크기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7.2라는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거예요. 요것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요것만 크기 조절점 떠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눈금선을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넣어달래요. 요게 눈금선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거 선에다 올려놓고 클릭. 그러면 양옆에 크기 조절점이 쭈루루룩 뜹니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넣어서 색깔을 좀 어둡게 바꿔주고요. 됐나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눌러주시고 아래서 두 번째 대시라고 있어요. 그 대시 올려주시면 옆으로 파선 나옵니다. 그 파선까지 클릭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출력 형태인데 왼쪽에 0부터 16,000만원까지 써져 있고요. 저희도 0부터 16,000만원까지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검은 색깔 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숫자 부분에다가 세로 값축이라고 뜨는 데다 클릭하고,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로축도 보면 여기 아래쪽에 검정색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넣어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보조 세로축도 역시 검정색 선이 들어가져 있어서 숫자에다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출력 형태랑 달라요, 선생님. 보면은 짝대기는 그대로 똑같은데 최소값에 0, 최대값에 8.0 들어가져 있고요. 요거는 우리 거는 한 칸에 1씩 올라가는데 문제는 몇씩 올라가요? 2씩 올라가요. 그래서 요 보조 세로축 값을 바꿀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 뜨죠?
이거 없으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옵션 클릭. 그 다음에 그 아래 축 옵션 있죠? 축 옵션 또 클릭합니다. 축 서식에 축 옵션에 축 옵션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의 0, 최대값의 8.0이고 이건 그대로고 기본을 몇으로 바꿔요? 2로 바꿔요. 보조축은 건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범례래 축 끝났고요. 이제 8번 들어갈게요. 8번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범례에 지금 보니까 연비 부분이 두 줄인데 출력 형태는 한 줄이에요. 이게 1작업에 연비가 두 줄이 써져 있어서 여기도 두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강제로 바꿔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중간에 데이터 선택 눌러줍니다. 창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 이러고요. 신경 쓸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연비라는 글자를 바꿀 거죠. 연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편집 눌러줄게요. 자, 그럼 창 뜨죠. 자, 그리고 제1작업이라고 써져 있는 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내가 직접 쓰는 거예요. 연비 했어요. 잘 써야죠. 대소문자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선생님. 뭘 누를 게 자꾸 있어, 저들은. 엔터가 됐는데 여기를 다시 안 올라가시네. 확인해 누르고 취소를 누르고 저거 아래 거 지워서 그래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계열 이름 바꿀 거잖아요. 계열값을 지우시면 안 되죠. 자, 이게 선생님 여기 잠깐 봐봐요. 이게 여기 계열 이름이라고 써져 있고 원래 G4가 써져 있잖아요. 여기에 써져 있는 걸 불러오는 거고 계열값은 뭐냐면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의 값을 말해요. 그래서 요걸 지우게 되면 얘의 자료를 지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아래 건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있는 요 체크박스의 체크를 푸는 거. 요거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요거 체크박스 건드시면 안 돼요. 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아까 초반에 여기 깔때기 그림 눌러가지고 체크 풀잖아요. 이게 여기로 옮겨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던 거. 그래서 요거 체크 풀면 얘가 차트가 없어져요. 당황스럽겠죠? 다시 체크하면 될 일인데. 자, 확인 눌러주세요. 되돌리기를 해서 그래요, 선생님. 체크 풀지 말라고 그랬는데 체크를 다시 한 건 아니죠? IX, IOD. 제가 볼 땐 되돌리기를 한 상태에서 적용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것만 넣어야 되는데 다 들어갔네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 번만 우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작업하시오.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도형 클릭하시고 설명선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다가 도형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노란 색깔 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앞에서 두 번째 거, 무조건 앞에서 두 번째 거 자리 외우세요. 앞에서 설명서의 앞에서 두 번째 거, 설명서의 앞에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야, 노란 걸 빼자. 됐어요? 자, 그리고 셀프 형식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요거 짝대기 삼각형 이름이 자세히예요. 그러면 여기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아무 색깔이나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요거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왜 펼치는 걸 가르쳐 드리냐면 시험장의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3칸이 나올 수가 있고 5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기에 뜨는 창이 지금 여기 3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5개인가 6개가 보이면 얘가 안 보여요, 애초에. 그러니까 펼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거 누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최대 연비 쓰고, 자, 그 다음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을 안 바꿀게요.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2개 다,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눌러줍니다.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줍니다. 자, 문제에서 선생님 글꼴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좀 예민하시면 글꼴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은 굴림이거든요. 그 굴림으로 바꿔야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문제의 조건에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220점 나와요. 차트 완벽히 맞추고 앞에 작성하는 거 하면은 220점 나오고, 그러면은 C등급 나오겠죠. 이제 나머지 문제로 점수 채워볼 거예요. 쉬는 시간 좀 갖고